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은정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보니까 하늘이 잔뜩 찌푸려져 있었는데요. 오늘 주식시장에도 역시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최근 랠리에 따른 부담감에 코스피 지수가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걷고 있는데요. 지수는 낙폭을 확대하면서 현재는 1870선마저도 내준 상태입니다. 어제였죠. 중국 중앙은행이 향후 2개월간 한시적으로 6개 대형 은행을 대상으로 지급 준비율을 0.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중국 경제의 성장이 한풀 꺾이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반영되면서 오늘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또 인텔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그리고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시장에는 짙은 관망세가 끼어 있는데요. 시장 흐름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잠시 뒤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증시전략센터 1부에서는 여러분들께 전문가가 한 주 동안의 수익을 겨루는 위클리 종목 배틀을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2부 시간에는 먼슬리 종목 배틀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3부에서는 아주 친절한 종목 배틀, 아주 친절한 상담 시간이 마련이 돼 있는데요.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시황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시황 흐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나흘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뉴욕 증시가 강보합으로 마감됐다는 소식에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의 매도폭이 깊어지면서 하락으로 흐름을 바꾼 상태입니다. 이 같은 증시 하락에는 중국에서 기습적으로 지급 준비율을 인상한 것이 악재로 작용됐다는 풀이도 있는데요. 이 시각 코스피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시 구간 코스피는 20포인트 하락하면서 1% 넘게 급락하면서 1869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891포인트로 1890포인트는 지지하면서 상승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1880포인트까지 내려가기도 했는데요. 다시 한번 상승 반전을 시도하면서 빨간불이 들어오기도 했지만 재차 하락하면서 11시 구간 1870포인트마저 내준 상태입니다. 이러한 지수의 흐름 수급으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개인과 기관이 매수 나서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이 현재 매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1,100억 원 넘게 매수하고 있고 기관이 장 초반에 비해서 매수폭이 줄어들면서 93억 원 소폭 매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이 20일 만에 매도로 돌아서면서 1,000억 원 넘는 물량을 매도하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장중 하락으로 흐름을 바꾸면서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현재 3포인트 하락한 493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498포인트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490포인트 후반에서 강보합 움직임 보여주다가 10시 구간 이후로 상승폭을 줄여가더니 현재 5일선을 하회하면서 490포인트 초반에 박스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수의 흐름 수급으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개인이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이 62억 원, 외국인은 46억 원 매도하면서 지수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외환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1120원대 중후반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현재 9원 20전 상승한 1125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환율은 1124원으로 상승 출발한 이후에 상승폭을 더 키워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간밤 뉴욕 외환 시장에서는 추가 양적 완화 조치로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지만 단기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을 위해서 유로화나 엔화를 매각하고 달러화를 사들이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반등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목요일 금통위 결정과 관련해서도 환율의 흐름 잘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어서 특징이 보인 업종과 테마주 흐름들 짚어보겠습니다. 금융주가 모처럼 반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요일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전망이 더 우세해지면서 금리 인상에 베팅하는 분위기인데요. 신한지주가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5거래일 만에 상승으로 흐름을 바꾼 상태고요. KB금융 역시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금융과 기업은행도 2% 이상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형 인공태양 차세대 핵융합 신흥로 K스타가 핵융합 반응에 처음으로 성공했다는 소식에 관련 종목들 오늘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다원시스가 7%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일진에너지 역시 3% 이상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요. 비츠로테크 역시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대체 에너지주도 오르고 있습니다. 오는 15일 중국에서는 중요한 회의가 개최되는데요. 이 회의에서 자원 사용 효율성 정책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분석되면서 관련주 역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차트상에 보이는 종목들 석유 대체 에너지 관련주로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설비 업체들입니다. BRN사이언스가 0.8%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고요. 케인도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동구 에센시와 마크로젠 역시 1%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아 줄기세포를 이용한 임상 실험이 실시됐다는 소식에 관련 종목들 역시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산성 PNC가 5%, 선진도 5% 이상 급등하고 있고요. 젠백스와 구강약품, 세원살로텍이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태블릿 PC 관련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는 14일 삼성전자의 태블릿 PC인 갤럭시 탭이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출시와 관련해서 관련 부품주들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S맥과 KTH가 4% 나란히 오르고 있습니다. 이라이콤도 4% 급등하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나흘째 조정 장세를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순환매가 돌면서 전날 강했던 업종들 주춤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업종별 흐름들 잘 확인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최근 주식시장을 자동차에 비유를 해본다면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에 잠시 휴게소에 들려서 쉬는 것인지 아니면 유턴을 해서 되돌아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려는 조짐인지를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증시전략센터 두 분의 전문가 오늘 출연해서 설명을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님 나오셨고요. HNBS의 김도영 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시장 흐름을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코스피 지수의 낙폭이 확대되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진 투자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차익 실현을 좀 하고 나와야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간 업종별 순환매로 돌던 종목들, 어제 올랐던 업종들은 오늘 좀 많이 내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매도를 좀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요. 그 중에서도 기관이 좀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IT 중에서도 삼성테크윈이나 화학 같은 경우는 LG화학 같은 것들 지금 계속해서 그동안 주목을 받아왔는데 기관 수급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펀드 환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많이 올랐던 것들을 좀 차익 실현하고 그렇지 않은 종목, 포트에 좀 비중이 낮은 은행이나 증권, 건설주들을 많이 채워놓고 있는 순환매적인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투자자분들께서도 당연히 이런 기관의 흐름에 동참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싶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있는 자동차 업종이나 이런 업종들을 계속해서 사고 있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기관 수급보다는 외국인 수급이 일단은 압도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도주 중에서는 홀딩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 가고 있지만 다른 업종들 같은 경우는 한번 매도를 생각해 보시는 것이 맞는 시점이 아닌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크게 나왔던 IT 대형주들이 오늘 또 조금 쉬어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이죠. 인텔의 실적 발표가 예상치에 부합이 된다면 그간 부진을 이어가고 있는 국내 대형 IT주에도 반등을 모색할 기회를 줄 것 같습니다. 오늘 인텔의 실적 발표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 흐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상승 출발했던 코스닥 지수도 이내 하락 반전을 했고요. 현재 한 3포인트 정도 밀려 있습니다. 어제 장이었죠. 500선을 잠깐 동안 회복을 했었는데요. 네네. 다시 좀 하락하네요. 역시 코스피 지수가 밀리니까 코스닥도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 같습니다. 장 흐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코스피 시장이 조금 더 낙폭을 좀 확대하는 측면에서 이제 코스닥으로의 중소 종목으로의 매수 진입들을 했던 부분들도 투자 심리가 지금 위축되고 있다는 측면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500선 돌파에 좀 의미를 좀 두려고 좀 노력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지지하지 못했던 부분이 좀 발생했던 부분이었고요. 9월달 영업거래일수 시작과 함께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매수는 아닐지언정 코스닥에서의 선도 주체로의 매수 주체로서 들어왔던 측면이 오늘 또다시 매도로 지금 조금 출회되고 있는 부분이 수급 변화에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좀 하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 대비해서 코스닥 시장 부분은 지금 현재 중소형주로 그리고 분기 실적 그리고 하방 경직이 완성되어 있는 종목들로 개별적인 장세가 연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코스닥 쪽 살펴봤고요. 김도영 팀장님, 네네. 이번 주에는 금통위 금리 결정과 더불어서 또 옵션 만기일이 예정이 돼 있잖아요. 예.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한 3,700억 원 정도 벌써 굉장히 많은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네. 옵션 만기에 대한 영향은 어떻게 보시고 또 대응 전략 어떻게 짜보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난 10월 4일 이후에 공격적으로 지금 선물 매도가 지금 현재 연출되고 있다는 측면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자료를 보시면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별 동향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0월 4일날 4,600억 규모의 잠시만요. 물량이군요. 네. 5,700억 규모의 매도를 시작을 하면서부터 연일대로 공격적으로 지금 매도를 일관하고 있는 선물 포지션에서 나오고 있다는 측면이고요. 목요일날 만기가 있는 측면에 저희가 옵션 테이블에서 한번 보셔야 될 측면이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에서 같이 지금 현재 252.5 콜 쪽에 21만 주 정도 매수 누적되어 있지만 그 측면 속에서 기존에 245 콜 부분에 있던 물량들이 전체 모두 수익 실현하고 나간 흔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업종이 바뀌면서 시장 대비 바라보는 측면에서 보이기 시작한 것이 245푸 쪽에 22만 9천 주 정도를 9천 계약 정도를 외국인이 지금 현재 매수로 쌓아두기 시작했다는 측면이죠. 즉 245콜 부분이 245푸 쪽으로 가고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옵션 만기 예상될 수 있는 만기 지수는 243점 대 부근이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이고요. 그 부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시장 흐름 살펴봤습니다. 시장이 단기 조정을 보이면서 불안하지만 그래도 수익을 내는 종목은 있기 마련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위클리 종목 배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규칙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릴게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께서 한 종목씩을 들고 나오셨는데요. 일주일 뒤 두 분의 전문가께서 출연하시기 전날까지의 수익을 겨루는 배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을 보기 이전에 지난주 위클리 종목 배틀 과연 어떤 분의 승리로 돌아갔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드디어 김도영 팀장님께서 1승을 거두셨습니다. 웅진 싱크빅이 수익은 한 0% 보합에서 맞춰졌지만 박성일 연구원님의 신한지주가 장중에는 많이 올랐었는데 하락 반전한 이후에 3% 정도 마이너스 수익이 났었거든요. 김도영 팀장님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자, 먼저 한 3% 정도 하락을 냈었던 신한지주의 흐름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박성일 연구원님, 예. 나흥찬 신한지주 회장의 중징계 방침이 전해진 이후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예. 많이 올랐다가 내려간 측면이 있어서 좀 아쉽거든요. 갖고 계신 분들 어떻게 볼까요? 일단은 뭐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영업이익이 은행 중에서는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CEO 리스크는 그룹 자체가 알아서 잘 해결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은 CEO 리스크가 있다고 해서 신한지주의 뭐 영업력 자체가 훼손이 되거나 기업 가치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단기적으로 수급이 좀 악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기관들이 팔았다는 게 조금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기업에 약간 CEO 리스크 측면이 부각이 된다고 하면 외국인들이 조금 안 좋게 보고 대거 매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전에 나왔던 얘기들이 좀 불거지고 있다 보니까 외국인보다는 기관 쪽에서 좀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추천 유효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 5만 원 그대로 가져갈까요? 예, 목표가는 충분히 그냥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요. 손절 라인은 아무래도 시장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잘 지켜주셔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김도영 팀장님의 웅진 싱크빅 흐름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수한 가격 그 부분에서 어제 종가가 나왔었거든요. 조금은 아쉽습니다.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시작했을 때 이미 좀 상승하고 있는 측면에서 고점에서 조금 추격 매수하는 측면이 있었는데요. 예. 그리고 나서 그날 바로 조금 급락을 조금 맞았던 측면이었죠. 다시 수급이 받쳐지면서 상승 전환으로 올라왔었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24,550원의 손절가 라인을 유지를 하면서 현재 윗선에서 지키고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목표가 26,300원 여전히 유지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고배당 매력이 있기 때문에 연말 배당 측면까지 있다라면 긍정적으로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지금 시장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24,550원 정도를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위클리 종목 배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 오늘 어떤 종목을 채택하셨을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박성일 연구원님께서는 대우건설을 들고 나오셨고요. 김도영 팀장님은 파라다이스를 들고 나오셨는데 지난주 종목이 웅진 싱크빅이었습니다. 역시 고배당주였고 파라다이스 역시 고배당주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먼저 매수가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박성일 연구원님의 대우건설 현재 흐름은 어떨까요? 어제장보다는 1% 가까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12,250원의 매수가를 결정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도영 팀장님의 종목도 매수가를 결정해야겠죠. 파라다이스인데요. 어제보다는 1% 이상 밀려있는 가격대입니다. 4,000원 아래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고요. 3,975원의 매수가를 결정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께서 들고 나오신 대우건설과 파라다이스, 다른 전문가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고 계실까요? 평가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결과만으로 본다면 6대2로 대우건설의 한 주 동안 수익이 더 많이 나겠다라는 얘기일 텐데요. 들고 나오신 이유를 먼저 들어보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종목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먼저 박성일 연구원님의
대우건설 보겠습니다. 외국계 매수가 6거래일째 이어지고 있어요. 예, 기관도 외국인도 수급이 굉장히 좋은데 대우건설을 일단은 매수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곧 산업은행이 가져가게 될 텐데요. 기존의 산업은행들이 가져갔던 회사들을 쭉 살펴보시면 대우조선해양도 있겠고요. 현대건설도 있을 수 있고 하이닉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종목들 대부분 산업은행에서 가져가서 매각을 할 때 보시면 실제로 손실이 나고 파는 회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산업은행 자체가 기업을 가져다가 다시 키워서 내보내는데 굉장히 능숙하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푸르지오로 굉장히 유명한데 기술력이나 영업력 부분에서는 손색이 없습니다. 해외 측에서도 계속해서 매출이 자변화되고 있고 좋아지고 있는 분위기인데 그동안 대우건설의 주가가 많이 오르지 못했던 종목은 재무제표를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을 텐데 건설사 치고는 너무 유보율이 낮습니다. 건설회사는 대부분이 현금에 굉장히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보율이 상당히 높아야 됩니다. 삼성물산이나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보통 유보율이 부채의 4배 정도, 5배 정도가 되는 게 상식인데 예.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그게 굉장히 낮습니다. 아무래도 금호가 가져가 있다 보니까 금호가 어려웠고 대우건설 쪽에서 났던 이익들을 금호에서 많이 가져갔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앞으로 산업은행에서 가져간다고 하면 지금 얘기들 나오고 있는 것처럼 PF를 좀 조성을 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해서 대우건설의 재무 구조가 급격하게 좋아질 수 있는 영업 환경을 좀 만들어주지 않을까. 물론 3분기까지는 그게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안 좋았던 부분을 산업은행 측에서는 떨고 가는 게 아무래도 경영권을 확보할 때 있어서는 좀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금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산업은행에서 가져가고 산업은행의 영업력과 재무구조가 개선된다는 모멘텀 자체가 이번 분기, 이번 주에 좀 실현이 된다고 하면 큰 폭으로 상승이 나지 않을까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해보겠고요. 단기적으로 조금 조심하셔야 될 부분 말씀을 좀 드리면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금리 인상한다 안 한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기존에 말씀드렸던 신한지주가 조금 유리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금리 인상을 안 하게 된다 그러면 대우건설이나 다른 건설주들이 좀 크게 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금리 인상을 실제로 하게 된다고 해서 대우건설이 좀 빠졌다고 해서 파시진 마시고 일단은 더 보유를 하신다는 측면에서 보시는 것이 맞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목표 주가는 조금 높게 생각을 해서 14,000원 정도, 일주일에 10% 좀 넘는 수익이 쉽진 않은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데이 트레이딩이나 일주일 정도 트레이딩 하실 때는 5일선 지켜주셔야 되기 때문에 12,000원 지키셔야겠지만 대우건설은 제가 좀 아주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한번 강력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중견 건설사에 비해서 유보율은 낮지만 성장성에 초점을 두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박성일 연구원님의 대우건설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김도영 팀장님의 파라다이스에 대한 선정한 이유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고배당주고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체라면 GK길도 있고 또 강원랜드도 있잖아요. 네네. 그중에서도 왜 파라다이스를 고르셨는지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DKL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블록딜 부분이 조금 언급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 부분이 일단은 완벽하게 시장에서 소화를 되고 나서 지켜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똑같은 외국계 카지노 업체이긴 하지만 제외를 좀 시켰고요. 그 다음에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내외국인이 모두가 지금 현재 같이 들어가고 있는 측면이고 연일 고가 갱신을 하고는 있지만 수급 부분 양호한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무래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 운영업체 쪽에 파라다이스를 먼저 가지고 왔던 건 강원랜드 대비하고 그 다음에 GKL 대비해서 공격적으로 지금 후발 주제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시장이 제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죠. 언제까지 쉬지 않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숨고르기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측면이 조금 보여지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느리게 가는 녀석들을 좀 잡아서 가보자라는 측면이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신영증권의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3분기에 깜짝 놀랄만한 실적이라는 표현을 좀 했었는데요. 네. 시장 컨센서스 대비 80% 이상의 130억 규모의 영업이익 달성 부분을 말하고 있고요. 역시 고배당 매력으로 해서 대략 작년 기준이라고 한다고 해도 대략적으로 5.8%. 하지만 지금 예상 배당 수익률은 6.5% 정도의 고배당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 부분에 7월 19일 이후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측면이고 매수평단가 대비 3,557원이고요. 현재 13% 수익 기간이고 매물출에 없더라는 측면이다. 일단 차트로 빠르게 한번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여전히 계속 기고 있던 측면에서 박스권 이후에 20선 돌파 이후
상승해서 올라가고 있는 측면이에요. 20선 돌파하고 나서 20선 그대로 지지하고 있었던 측면이었었고요. 20선이 넉넉히 있다라는 측면을 바라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지난 고점 10월 6일날 고점 갱신 이후에 지금 잠깐 눌리는 측면인데요. 다행히도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고 눌리는 측면이라면 여전히 또 다른 레버리업 상승 부분이라고 바라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봉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20선의 심리가 좀 받쳐지고 있다라는 측면 이대로 한번 반응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지금 현재 적절하다 눌린 구간을 말씀드리겠고 목표가는 현재 지난 고점의 4,300원보다 조금 더 윗부분인 4,400원 정도를 잡아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잠시만요. 그리고 나서 보여드릴 수 있는 측면이 손절가 부분은 아무래도 3,560원 정도의 20선 수급 부분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 3,560원 시장 대비해서 한번 보시고 목표권 4,400원 의견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7일간 이어진 그 중국의 국경절 연휴 기간 동안 국내 여행객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몰려들면서 또 수혜를 입을 만한 종목이지 않나 싶은데요. 명동 나가셨는데 백화점에 중국인 관광객이 그렇게 많았다면서요, 김대웅 팀장님. 예. 확실히 최현정 아나운서께서 참 센스가 있으신데요. 예. 제가 그걸 꼭 생각해야 되는데 좀 까먹었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명동으로 나가봤는데 백화점뿐만 아니라 명동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외국인들의 여행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중국과 일본인들 그 부분에 대해서 파라다이스 이거 한번 가져가 봐야겠다라고 생각해봤습니다. 예, 김도영 팀장님의 파라다이스까지 주가 흐름 살펴봤고요.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도 짚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두 종목의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말씀을 해드리죠. 자, 오늘 박성일 연구원님의 종목은 대우건설이고요. 김도영 팀장님의 종목은 파라다이스입니다. 먼저 대우건설부터 보겠습니다. 매수가를 12,250원에 결정을 했고요. 목표가 14,000원 주셨고 손절가는 12,000원 제시를 하셨습니다. 3분기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 종목은 김도영 팀장님의 파라다이스입니다. 매수한 가격은 어제보다 1% 정도 눌려있는 가격인데 오히려 매수가로는 적정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가 매수한 가격은 3,975원이었고 목표가 4,400원, 손절가는 3,560원 제시하셨으니까요. 함께 따라 하신 분들은 꼭 목표가, 손절가 잘 메모해 두셨다가 장중에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뒤 2부에서는 두 분의 전문가가 한 달 동안의 수익을 겨루는 먼슬리 종목 배틀 시간이 마련이 돼 있고요. 013-3366-0110번으로 문의해 주신 문자 종목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문자를 보내실 수 있고요.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장이 많이 밀리면서 내가 가진 종목도 또 하락할 가능성도 크죠. 이런 장일수록 문의하시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 될 겁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